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남선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평소 도시건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해 주시는 윤영은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12억 1,524만 8천원이 감액된 54억 559만 원입니다. 세외 수입은 1억 7,200만 원이며 농지보존 부담금 8,500만 원,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4,5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3,000만 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1,514만 8천원이 감액된 52억 3,359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0억 260만 원이 감액된 43억 2,520만 원이며 농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2,280만 원, 주거급여에 15억 7,240만 원입니다. 국가공연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 대비 6억 9,800만 원이 감액된 27억 3천만 원이며 0380 민다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7억 1천만 원, 상상인문학교 조성사업에 3억 5천만 원, 경전문화공인마을 조성사업에 1억 9천만 원, 도시재생 누들사업 주거지 지원에 7억 원, 도시재생 누들사업 인증사업에 7억 8천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1,254만 8천원이 감액된 9억 833만 원이며 하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7호선 개설공사에 2억 원, 진교 도시계획도로 중로 3-4호선 개설공사에 2억 원, 주거급여에 1억 9,655만 원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684만 원, 빈집정비사업에 900만 원, 도시재생 누질사업 주거지 지원에 1억 4천만 원, 도시재생 누질사업 인정사업에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보다 14억 755만 8천원이 감액된 121억 8,891만 4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비는 전년보다 9억 3,635만 4천원이 감액된 99억 4,241만 8천원입니다.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는 하동군 비시가다 지역 토지 적성평가 시행을 위한 용역비 3억 원, 부대비에 2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정선화 사업을 위하여 하동군 도시계획 정보체계 DB 부축에 2,400만 원, 하동군 도시계획 정보체계 시설 장비 유지 관리비에 2,400만 원, 토지 정보체계 DB 부축 및 갱신에 2,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사 사업은 폐철도 공원 야생화 식재를 위하여 5천만 원, 폐철도 구간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에게 4,857만 5천 원,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하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중로 2-5호선 개설공사에 2억 원, 서로 1-7호, 1-9호 개설공사에 6억 원, 하동 생활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서로 2-14호선 개설공사에 3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는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인부인에 3,957만 2천 원, 노후보도블록 정비 등 5개 사업에 10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시가지 인도정비 사업은 하동읍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에 6천만 원을, 진교면 도시계획도로 인도정비에 3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는 하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7호선 개설에 4억 원을, 진교 도시계획도로 중로 3-4호선 개설에
4억 원, 시설 부대비에 6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및 미부용지 보상에 2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시가지 진화 사업은 시가와 진화 구간 인도 정비에 1억 원을, 통신 분야 민간 위탁 사업비에 3억 원을, 전선 분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에 11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지역 수요마침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0380 민다리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7억 1240만 원을, 상상 인문학길 조성사업에 3억 5140만 원을, 경제문화 공연할 조성사업에 3억 918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도시조성 사업은 통합플랫폼 구축 및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누리 사업인 주거지 지원형 사업 추진 위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 인건비 1억 원, 일반 운영비 1,000만 원, 시설비에 10억 5,7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누리 공모사업을 위하여 도시재생 누리 사업 활성화계 수립에 5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경관 및 디자인 관리를 위하여 게시재 신설 및 정비에 2,500만 원, 통합 간판 설치 및 보수에 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 인건비에 5만 7천 원을, 운영비에 1,86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누리 사업 인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13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역에 2,198만 4천 원, 일반 운영비에 2,420만 원, 꿈구립터 및 너베이꿈 시설 보완을 위하여 시설비에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비 부담분 2억 원을 시설비에 계산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사업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4,56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종합주거 복지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9억 6,550만 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14억 2,250만 원을, 국민기초수급자 현물 주거급여 지원을 위하여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5억 4,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은 전년도 예산보다 9,876만 원이 감액된 1억 3,398만 원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3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복합민원 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71만 9천 원, 업무 추진비에 70만 원, 대체 살림 자원조정비 반원에 1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624만 원이 증액된 4,326만 원이며 일반 운영비에 3,536만 원, 업무 추진비에 78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5개 광고 정비 기금 조정을 위하여 기금 전출금 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서관 2022년도 당초 예산을 보관을 마치고 948페이지 명시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4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명시월 사업은 총 10건에 2월액은 42억 4,327만 4천원으로서 하동 도시계도로 개설공사에서 도시계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보상 협의 지원에 따라 보상비 2억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이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진교 도시교도로 3-4호 토지보상협의 지원에 따라 보상비 2억 8,669만 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지중화 사업으로 화계 정금차밭 주변 지중화 구간 인도포장은 사업기간 미도로 1억 2,277만 원을 이월하였고, 통신 분야 민간위탁 사업비 지급시기 미도로에 따라 725만 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으로 행정 절차 이행 및 사업기간 미도로 이하 만사장 섬진 여행의 베이스캠프 조성 사업에 1억 6,555만 4천 원, 상상 인문학교 조성 사업에 6억 2,300만 원, 경제문화공연활 조성 사업에 5억 1,196만 6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 추경 예산에 반영된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 사업은 절대 공개 부족으로 2억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은 2021년 공모사업에 우리군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이 없어 2022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5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누질 사업 주거지 지원용으로 도시재생 현장 지원수당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3천만 32만 6천 원을 이월하였고, 공동체 등 하드웨어 추진 사업을 위하여 편입부상 협의 지원에 따라 시설비 12억 9,584만 원, 시설 부대비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8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누질사업 인정사업으로 설계 공모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7억 3,886만 6만 원, 시설 부대비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35페이지 5개 광금을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목적은 5개 광금을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함이며, 2022년도 기금사업 기본 방향은 5개 광금물의 효율적 관리에 있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1,062만 5천 원 중 수입 404만 원, 지출 40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1,066만 5천 원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2년도 예치금 회수 수입은 전년도보다 950만 원이 증액된 1,062만 5천 원이며, 지출은 전년도 지출액 대비 4만 원이 증액된 1,066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022년 5개 광금물 정비사업비로 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연금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의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먼저 그 예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 준비하고 고생하신 계장님이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장님 514쪽 우리 도시계획 그 도로 개설해가지고 3천만 원대 돼서 10억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님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보면은 우리 군청 뒤에 그래도 도시계획 도로 지금 공사하고 있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몇 프로 된 겁니까? 지금 공정률을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 근데 그 우리 도시계획 도로를 그 세우고 정말 그 주민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편리함에 대해서 해주시는 거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그 일반 주민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집이 인접해 있는 데를 직접 편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세워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랄까 우리 공원 잘 돼 있는 공원 밑에 또 다시 도시계획을 세워서 환경을 좀 더 만들겠다 하는 게 이 과연 올바르게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좀 뭐라고 할까 불편하다랄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하동읍에는 하동군에 하면 하동하면은 그래도 중심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심지 중에서도 하동읍이 또 중심지입니다. 예. 근데 그 하동읍이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도로라든지 이런 게 불편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는 전혀 눈여겨보지 않고 보이는 곳에만 이렇게 도시계획도를 세워서 뭐 일을 많이 한다라는 보여주기식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대해서 정말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올바른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소방도로는 교통 건설가에서 하는 기죠? 소방도로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용어상 소방도로는 특별한 예. 명칭이 없고요.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동생활도로 개설공사 여기에 보시면 사업비가 2억 원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읍사무소 그 인근 예, 과장님 알아요. 되겠습니다. 중동 있는데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예. 하셔야 되고 그때 하셔야 되는데 또 그 옆에 보면 중동 마을 또 있어요. 과장님 제가 몇 번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었죠. 지금 그런 하동 부분도 인력에서 도림사 절 가는데 거기는 불이 나면은 가서 끄지도 못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가. 그런 인근 그리고 지금 조건이 좋은 게 빈집을 본인들이 군에서 매입을 한다면 군에서 감정가 그대로 이렇게 팔겠노라고 이렇게까지 동의를 해주셨으면 그에부터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중동이 돼 있는 거는 잘 돼 있는데 돈을 주고 지금 우리가 매입해갖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만에 하나 비상으로 불이 났다. 그럴 때 대체해서 여기로부터 긴급하게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중동 생활도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순서를 정한 게 아니고 마을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다 해서 막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하기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생활도로 개설 계획이 생기면 그때나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원님과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장소를 정하도록 그래야 1년 하겠습니다. 동안은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이 계획이 끝나면 다음 2차적으로 그 계획을 세워 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때 도시재생 사업으로 그때 좀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검토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검토가 아니라 될 거라고 저는 믿고 다음으로 취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16쪽에 우리 시가지 지중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하동은 6차로 주요 단위 설명서 8쪽을 한번 보시면 과장님 6구간은 우리 하동은 이제 하동경찰서에서 한교까지는 끝났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공사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큰 도로변에는 다 했고 시장 안에도 했습니다. 그지? 예. 근데 시장 안에 다 했는데 시장에서 우리 1970간 사이에 있는 내에 시장 안에 내에
거기는 전주가 왜 할 때 같이 지중화 사업을 같이 묻혀서 하지. 그 가세 도로 큰 도로에만 하고 안에 있는 그거는 지저분하게 왜 그들이 놔뒀을까요? 지금 그 부분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저도 그때 그 사업 마치고 나서 그 시장통로 안쪽으로 해서 네. 그 주변에 다 이제 둘러봤었는데 아직도 그 안쪽에 아직도 지중화 사업이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시장 그거는- 안에서부터 그쪽 예, 그 예. 제일 예. 가운데가 지금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대로변 예. 그 주변만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안쪽에 있는 그 소로에 대해서는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인데요. 그 지금 올해 내년에 지금 그 중앙의원하고 중앙중학교 예. 이제 이 부분을 먼저 하게 된 이유는 한전에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주변에는 그 군비 부담이 좀 작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이쪽을 먼저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공사를 하면 뭔가 그 지주가 사업을 깨끗이 그 이제 우리 그 업을 깨끗이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그냥 깔끔하게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뭐 똥 누고 뭐 안 닦은 것처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제가 좀 말하는 게 좀 비하스럽겠지만 깔끔하지가 못하다. 끝으로 볼 때는 뭐 깨끗하게 뭐 지중화 사업돼 있지만 안에는 보면 지저분하거든요. 지금 큰 그 전기줄로 이래 가지고 그래 그 뭐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 다 안에 서로 도로에 있는 그 전기 이거는 지중화는 하실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7구간을 끝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 겁니까? 그 향후에도 추가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그 도심 이관 때문에 그 지원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그 통행량이 많은 그런 도로부터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17쪽에 우리 그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일 하단에 잘 되고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예.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린터? 예, 예. 잠깐만. 아, 너뱅이 꿈. 너뱅이 꿈인가? 잠깐만요. 광평 말씀하시는 광평에. 겁니다. 예, 예. 저희 너뱅이 꿈입니까? 예, 너뱅이 꿈입니다. 예, 예. 거기하고, 과장님, 23쪽, 주요 단위 설명서 23쪽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마음이 급한 게 말이 두서없이 나오는데, 우리 꿈꺼린트하고 너뱅이 꿈 두 개소가 작년에 개통됐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8,618만 4천 원인데 보수공사 착공, 보수공사 준공 이거는 무슨 의미로 이래 놓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꿈그린트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가시면 그 지금 울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마당이 돼 있는데 예, 예. 마당하고 도로변하고 단차이가 한 그 옹벽이 밑에 한 1m 정도 돼 있고 그 위에는 이제 그 잔디밭이 돼 있고 약간 경사면이 돼 있는데 애들이 거기를 이제 그러니까 어른들은 괜찮은데 애들이 뛰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전 난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설치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가 제재하면서 지금 너뱅이 꿈 거기는 그 사무장이나 센터장이 없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당초에 그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그 운영이 돼 있었는데 네.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협동조합장이 지금은 이제 그 조합장은 있는데 지금 그 당분간 활동을 잠깐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분간 그분이 할 건데 중단한 겁니까? 아니면 그 조합장이 아예 사퇴를 하셨습니까? 아직 사퇴는 아직 확실히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사퇴를 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공석인 걸로 얘기 듣고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원래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게 이를테면 그 너베이 꿈에서 생산이 된 그러니까 그 너베이 꿈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예, 다시 마을에 마을이 재투자가 되는 그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어찌 그 보면 잘 되기 위해서 그 교육도 주민들이 교육도 받고 예, 또 예.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했을 텐데 그렇다면 거기가 잘못 그 저기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면 동광동 누딜 사업 그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광평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교훈 삼아서 지금 동광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지금 저희들이 교육 타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 25쪽 한번 봐주십시오.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 사업 해가지고 계속 사업이 됐는데 이 자전거를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게 아마 사업인데. 예. 이게 사업 내용을 보시면 사업량이 메인 스테이션 3개소하고 아트 전기 공유 자전거 20대, 자전거 공유 시청 일시, 시설기랑 일시 그리 되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전거를 메인 스테이션이 있으면 거기서 일단 자전거를 타고요. 일단 그러니까 이 설치를 자전거 공유 자전거 20대를 어디다가 이제 해 놓으실 건데 설치는? 지금 그거는 지금은 설계 중인데 예. 나중에 자전거 동호회라든지 예. 그런 부분들 협의를 해서 예. 적정한 위치에 운영이 그러니까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옛날에 송림에 자전거를 해놓고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가족 자전거도 타고 그랬거든요. 예. 거기 있다가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건의가 있는데 송림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왕 설치하는 자전거가 20대이기 때문에 예. 하여튼 국민들이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예, 송림도 자전거 타고 가족 나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 주시고요. 예. 과장님 동강동에 우리 누딜 사업 그게 지금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활센터 중심으로 이 사업이 이끌어 간다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쏙쏙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예. 왜 저기 원래 취지대로 안 되고 갑자기 자활이라는 센터가 동광동 누딜 사업에 들어와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지 뭔가 본질이 지금 흐트러지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듣고 예.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석 과장님께서 직접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자활에서 지금 참여하는 부분은 여러 분야 중에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일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영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19페이지, 주요다지 설명서는 25페이지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 사업을 이렇게 질의했었는데 본 의원은 좀 다른 쪽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동읍의 자전거 도로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자전거 도로 길이가 그러니까 연장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정도 몇 킬로 정도가 있습니까? 하동읍에 있는 게.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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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관계없습니다. 공유 자전거라 하면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줄 수 있는 전기 자전거를 20대 정도 구입해서 운영해 본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근데 이 부분은 무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비가 4억 원을 특급세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이 큰 무지막지한 큰 예산을 갖다 했는데 무료 아니고 유료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럼 조금 더 다시 제가 질의할게요. 이어갈게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악양면에
악양면이나 이게 옆면에 자전거는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전기 자전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운영하고 했었는데 대부분 실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 녹이 썰고 활용성 거의 전무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저도 악양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무했거든요. 혹시 과장님 진주라든지 이게 대도시의 대학가 등에서는 전동 킥보드 같은 것을 요금을 주고 대여해주는 사기업체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그 킥보드 내나 도로가에 많이 서 있는 그분 그러게요. 예. 예. 타고 아무데나 대여해주고 하는데 관리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갖다 버리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 현재 이거 계획상으로 보면 전기자전거 구입과 관련된 시설물만 있지 관리 주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관리 주체가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이 동의에다가 이렇게 줄지, 어디에 줄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리고 국민이나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물로는 보이기는 하는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실패할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관리하는 전문지 계약들이나 선발을 해서 관리할 의향이 없는지 혹시 한번 높아심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과장님 방금 근처 계산이라든지 군비를 가지고 메인스테이션을 3군데, 아트전기 공유자전거를 20대 사서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시설을 개량하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누가 이걸 관리할 것인지,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탈 것인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아까 강희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무료하냐, 그래서 무료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저희들이 나중에 이걸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운영 주체까지 정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무료로 운영이 되겠는가? 안 그러면 유료화를 해서 일단 운영이,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파심에서 하는 말입니다만은 비싼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예산이 다른 곳에 투입했으면 이보다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고, 하여튼 계획 초부터 관리 계획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야겠습니다. 예. 과장님한테는 질의가 끝났고, 이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 김한기 국장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국장님, 정영섭 의원입니다. 예, 국장님 공무원 시작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몇 살 때 시작을 하셔서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20살 때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12월 30일부로 명예퇴직을 하시겠다고 해서 후배들한테다 기회를 주고 본인은 한 30몇 년간 이 공무원 하셨던 걸 물러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있고 있습니다. 20살 때 들어오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특히 시설직 공무원 현장에서 정말로 같이 몸으로 부닥치는 그런 공무원 하셨는데, 작년에 저하고 수해 현장에 같이 있었죠. 밤을 지새고 했던 그 모습들이 너무 생생하고 목이 참 메이서 제가 지리를 좀 못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힘드셨습니다. 이제는 이 자리를 벗어나면 정말로 꽃길만 걸어가도록 저도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갱리의 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일수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자꾸 여쭤보시는 게 아마 궁금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 사업이 관광지에 어떤 국한이 돼서 관광지를 활성화시키는 건지, 그러니까 관광 명소 아니면은 우리 지금 어쩌면은 저희 하동군에 오는 대중교통들이 지금 외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랑 저희 하동읍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또 관광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송림공원도 그렇고 하동공원도 그렇고 거기에 어떤 이동수단을 주안점을 주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 활성화, 그쪽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하동읍으로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 위치가 송림공원이랑 강양 선진강 둔치 1.1km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다리예요? 예, 그쪽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선진강 지금 다리를 연결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 다리 도로가 옆에 그러니까 예, 자전거 도로를 송림에서 해서 한마디로 광양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구례로 올라가시는 분들을 하동읍으로 경유를 시키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동읍에서 그러니까 하동 쪽에서 선민강 다리를 건너가는데 응. 지금 국도 옛날에 2호선 교량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자전거 도로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디요? 그러니까 지금 하동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송림에서 올라와서 네. 이제 옛날 국도 2호선 다리 그러니까 네. 다 신원리가 넘어가는 도로 지금 네. 그 다리 교량이 자전거 도로로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접근이 안 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어우러서 같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혹시라도 저는 우려스러운 거는 저희가 오히려 더 광양 쪽으로 예를 들면 관광 자전거 도로를 저도 자전거를 타고 양쪽을 물론 하동 쪽에는 자전거 도로가 끊긴 데가 되게 많아서 좀 위험하긴 했지만 한번 몇 번 자전거를 타본 적이 있는데 건너편으로 다 가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가는 것도 있겠지만 응.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광양 쪽에 잘 되는 자전거 도로에서 응. 또 우리 하동 송림에도 접근이 또 용이하고 그러면 하동으로 접근이 용이하기 아니, 때문에 저는 그쪽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예. 저는 이거를 그래서 저도 지지한 게 왜 송림공원이랑 강릉 섬진강 둔치를 있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그러는데 저희 하동군에서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선진강 라인에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100% 되어 있습니까? 지금 100% 안 되어 있죠. 안 된, 예. 하계까지. 예.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그거부터 그렇게 해서 저희 하동 라인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하동 군민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광객 유치나 자전거 동호회 분들이 오시거나 하기가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은,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왜 여기다가 이거를 주시는 건지 동서화업 차원인지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영호남에 자전거 도로가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연결을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맞는데 연결을 하는데 저희 하동군에서 자전거 도로가 지금 있는 게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가 먼저 중요하고 이거를 있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없고 지금 있는다고만 하니까 지금 아마 저 하동읍에서 지금 화계 쪽 올라간 그 부분에 네. 지금 자전거 도로가 제방 쪽으로 해서 있고 또 중간중간 지금 국도 19호선이 완공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미 이제 연결이 돼 일부- 있다 예.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국도 19호선에서 이제 악양 이후에 그러니까 그 자전거 도로는 없지 않습니까?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 도로는 있는데 하동 송림공원에서 화계까지 쭉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냐 말이에요.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있는 것도 좋은데 일단 군민이 하동군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게 우선인 거지. 저희는 하동 군민을 위한 어떤 존재하는 의회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거를 먼저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예, 그 부분도 있고 뭐 동서화합을 자전거로 잇는 뭐 이런 상징적인 일도 좋은데 일단 저희 하동 군민이 자전거로 하동 군읍을 예를 들어서 화계에서 지금 섬진강 라인 저기 밑에 다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금남까지인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까지 있는 방법, 그거에 대한 방안을 더 먼저 해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저희 여기 폐철도 공원화 사업 하신 거 있잖아요. 저희 예. 하동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저기 구역 앞에도 아이들이 제법 이렇게 모여서 놀고 하거든요. 참 예. 보기가 좋은데, 다만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고, 또 우리 또 산책길도 있죠. 예. 이게 구분이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분은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자전거만 일방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마킹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있는 뭐 시점입니다. 때문에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 도로는 약 한 3m 정도 되고요. 네? 자전거 도로가 넓고, 네네. 지금 보행자 도로가 지금 좁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규정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 해놨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자전거 통행보다는 산책하시는 분들이 사람 통행이 더 많은데, 네. 그래서 한 번씩 지금도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하고 이제 보행하시는 분들하고 한 번씩 이제 마찰이 생기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표시를 해놓으면, 이제 자전거가 쌩쌩 달리면 이제 그러면 일반 보행자들이 지금 통행의 불편을 더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이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 표시가 안 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이랑 산책하는 사람들이 저희 또 하동이 노령 인구들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옆으로 쭉 걸으면서 말씀하시면서 많이 걸으세요 보면, 그랬을 때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자전거 도로로 산책을 하는 예를 들면 옆집 할머니가 마주오는 자전거랑 부딪혔다. 다쳤다. 그랬을 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쌍방으로 봐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런 쌍방이 되면은 누가 손해죠? 하여튼 행정은 괜찮고 국민들만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그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마킹을 안 하실 경우에는 아예 자전거를 차단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빨리 이거를 선 조치를 해주셔야지. 왜냐하면은 자전거도 타라고 해놓고 걸어도 다니라고 해놓고 안전장치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둘이 걷다가 하나는 타다가 부딪히면 너 둘이 쌍방이야. 이거는 솔직히 그러면 아예 그 길 자체가 유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님 생각도 알겠는데요. 지금 저 도로가 지금 저희들이 통행량을 봤을 때 지금 자전거 통행량도 많고 보행자 통행량도 많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 아니죠. 자전거 과장님 미리 그거를 아직 사고가 안 났잖아요. 랑 같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 집에 불이 한 번도 난 적이 없는데 저희가 왜 화재 보험을 넣을까요? 그건 아니죠. 미리 이 길이 됐을 때 많이 즐기세요는 좋은데 너무 길도 예쁘게 잘 해놓고 다 좋은데 일단은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해야지 걷기라도 하지. 조금 건강하려고 걷다가 자전거 어디 부딪혀 다리 뼈나 부러지고 허리라도 나가고 어르신들은 허리나 이런 데 넘어지셔서 다쳤을 때 치매랑 연결이 되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우리가 바르게 가는 건가는 과장님이 하여튼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부분이 안일하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자전거가 별로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예를 들면 자전거 동호회나 자전거를 타는 애들이 야 우리 이제 달려도 된대. 그림이 없어도 막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 당장 내일이라도
그랬을 때 결국은 저희도, 의회도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이나 빨리 조치를 아예 뭔가를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고 국민을 걷게 하고 국민을 타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게끔 빨리 이거를 시급히 과장님이 다른 것보다도 뭐 건물 집거하는 걸 조금 느끼지는 못해요. 이건 오늘 오후에라도 당장 사고가 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이게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렇게 발로 굴려서 가는 건데 킥보드 또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타다가 제어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벌금을 내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냥 타고 막 다니는데 그랬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잘못한 게 아니죠. 아이들도 건강하려고 운동하려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 폐철도에 대해서 거의 한 2년 동안 제가 쭉 지켜봐오면서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라인 마킹을 해서 완전히 이게 단절을 차별을 시켜야 맞는 것인가. 네. 안 그러면 지금은 자전거 통행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조심조심해서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보행자들이 아니 좀더 자전거 편리하게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를 조심하게 타고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앞뒤가 그건 맞지 않고요, 과장님. 그리고 2년 동안 지켜봤는데 자전거가 작게 다닌다. 그것도 아니. 그럴 거면 자전거는 아예 딴 데로 자전거 도로를 아예 딴 데를 만들어서 타게 하시거나 자전거 도로 뭐 만드신다면서요. 그 강양으로 넘어가서 타게 하든지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도 그렇고 보행자도 그렇고 둘 다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제한된 그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국민들이 좀 더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는 게 맞는 것이냐고 저도 몇 번을 생각했었는데 생각만 지금 체제로 해서 가는 게 생각만 맞다고 해서 생각해서 생각만 하고 기도를 해서 홍수가 안 나고 사고가 안 나고 불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저도 360을 기도를 할 건데 과장님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안전이랑 밀접하니까 그리고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꼭 처리를 해서 빨리 조속히 어떤 방안을 찾아서 저희 의회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저도 자전거 타시는 국민이나 거기를 매일매일 걷는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지킬 수 있는 그 마련을 조속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신재범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건축물 허가할 때 우리 예고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행정사무관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뭐 축산이고 공장이고 건축이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조례에 위반이 되면 짓지 못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례에 위반하지 않으면은 꼭 예고지를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본 이유는. 그래서 이런 걸 규제 완화를 좀 해가지고, 물론 우리 하동군에 뭐 인구 유입도 가능하고, 또 사실상 이게 조례하고 역행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거기 지으라 하면 조례에 위반이 되면 짓지 못하는데, 조례에 위반도 안 되는데, 투자하고 할 때, 물론, 뭐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미는 아니면은,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실질적으로 겁을 내고 막 보르르 쉬는데, 정말 우리가 그 정당한 민의 경우에는 민을 분명히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뭐 여타간에 뭐 우리가 소송을 하든 안 하든 조례에 위반되지 않으면은 신청자가 성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은 이런 제도를 가감하게 폐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18개 시군에 이제 안 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지역이 있습니까? 한 파악해 오셨습니까? 지금 몇 군데 안 하고 있는 걸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나 평소 때 관심 있게 하는 질의 내용은 벌써 18개 시군은 몇 개씩 하고 하는 걸로 좀 지금 조사가 돼야 된다 보거든요. 그 점을 좀 검토해서 우리가
2022년도부터는 좀 규제 완화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민원 아닌 민원이 되어버림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그 복잡해집니다. 그 어려움이 많고 그 점을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 그 건축물 우리 태양 위에 태양광 그 설치하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조사를 해보면은 우리 하동구는 건축물 사용 승인으로부터 3년, 농업 생산시설,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농지에는 5년 되어 있습니다. 또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 승인으로부터 1년,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용 건축물은 5년. 지금 합천군, 창녕군, 함양군, 고령군은 연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료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지금 뭐 모든 부분을 좀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한다라면은 우리 하동도 건축물이나 뭐 공장 또는 축사 실질적으로 전기 절감을 위해서 건축물 지을 때 시설을 하면 시설비가 굉장히 절감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자에 이야기 질의한 그 내용과 이 건축물 위에 태양광 설치 이걸 조례에 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그 조례 개정을 할 때에도 그 저희들이 인허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그 편법을 이용해서 자꾸 그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그 개정을 했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아주 구체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면은 우려하는 것이 우리 행정을 속이고 축사나 공장을 지으면서 실질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전기 태양광만 목적하는 경우를 지금 우리가 방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대착오적으로 지금은 우리 건축물이나 축사나 소위 축사를 지도 3억에서 5억이 아니면은 축사 뭐 소 몇 마리 키우도 못해요. 5억 이상 투자해야만이 서로 그 규모화 시켜서 키울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그 우리 합천군이나 창녕군, 함양군, 고령군 제한 연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나가고 싶어요. 지금 뭐 과거에 몇 개월 우리가 행정을 속이고 한다는 것은 아주 우리 구태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2022년도부터는 좀 원활하게 예, 그 건축물의 태양광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그 조례 일부 개정을 해서 정말 우리 하동 군민들이 규제 완화의 목적으로 꼭 좀 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인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단위사업 설명서 1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경전 문화공유마을 조성사업이 이게 지금 올해 202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약 54억 2,900만 원인데 이거 작년도 예산이 2021년도 예산이 8억이고 2022년도 예산이 3억 9천만 원이에요. 22년, 23년이 나머지 42억이고 이게 왜 예산이 이렇습니까? 지금 이게 이 공모사업인데요. 예, 이거는 우리 일반 사업처럼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공모 선정이 되면 또 그 도에 또 그 개발 구역 또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를 쭉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개발 용역, 아직까지 용역 진행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비가 8억입니까? 지금 용역비용이 아니고 다른 데 포함해서 지금 용역비를 포함해서 8억입니까? 예. 2021년도가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예.
그럼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요 전라남도 광양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산은 그 하드웨어 사업은 거의 다 우리 하동에 있고요. 예? 하드웨어, 그러니까 사업이 종류가 이제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있는데요. 그 하드웨어 사업은 거의 하동에 있고, 예.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만 광양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 비율은요? 거의 하동에 거의 한 8 정도 되고요. 광양 하동이 정도 8, 됩니다. 광양이 20 예, 예. 이렇습니까? 예.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올 초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아는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봐도 계속 이게 용역 중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근데 연말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실질적인 내년 뭐 사업들은 내년에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용역이 이게-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공모사업이 그 20년 7월에 됐는데요. 예. 20년 20년 7월에 선정이 돼가지고 8월에 그 국토교통부 사업 컨설팅 받고 11월에 그 마스터 플랜 그 기본기 수립 용역을 하고요. 지금 그 해서 그 내년 3월에 재발기 지정하고 그 시식의 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인가를 도에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 기간은 약 1년 정도네요. 길어야 뭐 1년 몇 개월 이 정도 되겠네, 그죠? 예, 그러니까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그 내후년 상반기, 내후년까지 연말까지 그냥 가야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가 받고 용역하고 하는데 2년이 가고 사업이 3년, 총 3년인데 예, 실질적인 사업은 약 1년 정도. 아,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아니, 우리 좀- 일반적인 사업이 행정적인 절차가 2년씩 이렇게 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선정을 해놓고 아니, 과장님, 다른 공모사업들도 보면 예, 공모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준비기간이 2년이고 사업 실질적인 사업기간이 1년이라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그 과장님이나 우리 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고 또는 스피드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이렇게밖에 진행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좀 이 사업을 가지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사업이 좀 지지부진하고 좀 속도가 안 나니까 사실 많이 궁금해 하시고 예.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뭐 하여간 실시인가 이왕 보시만 되고 시작하시는 데가 시간이 좀 나면 걸리더라도 예, 뭐 사업이 잘 되리라고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끝까지 신경을 많이 좀 쓰셔가지고 사업이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25페이지 우리 그 의원님들 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많네요. 이 자전거 도시 브랜드화 지원 사업이라고 자전거 공유 시스템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하동 같은 경우에는 뭐 자전거 도시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보니까 뭐 자전거 체류여행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전거 코스의 중심이 되는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 하동으로서는 이제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자전거들이 통행할 수 있고 자전거를 가지고 여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당장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광양에 가면 지금 자전거 도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거의 반영구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망덕에서부터 저 화계까지 자전거 도로가 잘 연결이 돼 있죠. 예. 거기하고 자전거 동호인들이 와서 자전거를 탄다면 거기 와서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우리 하동에 와서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전거 저희들이 그 브랜드 지원 사업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동호회에서는 거의 다 자기 자전거 자기가 들고 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또 즐길 수 있는 즐길 거리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공유 자전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것은 지금 예산이 약 4억인데 예,
사실 그 자전거 프로그램을 우리 하동에서 진행을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들어 해보셨잖아요. 악양에도 해봤고, 또 우리 하동 송림에도 해봤고. 근데 이게 성공을 못했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그 기반이 조성이 확실하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렇거든요. 우리 악양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결국은 그 자전거 녹슬어서 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에요. 자전거 자체가. 어디서 어떻게 치웠는지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 자전거 그 브랜드화 사업은 그러니까 이 사업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 좀 우려를 많이 가지시는데 자전거를 가지고 성공을 하시겠다고 하면 먼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죠.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자전거부터 갖다 놓고 덜렁 자전거 타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부터 탄다고 그러면 사고 위험성도 있고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접을 거고, 그러다 보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또 누군가는 뭐 책임지는 사람은 없을 건데, 그냥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돈은 없어져 버린 거고. 이번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걸 하시겠다면 뚜렷한 네. 목표가 있고, 누군가가 이 관리하는 사람들까지 딱 정해진 게 틀이 딱 먼저 나오고 예산이 만들어져야지, 돈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람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나중에 사업 추진을 할 때 하여튼 세밀하게 추진해서 막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이 사업이라는 거는 계획이 뚜렷하게 서야만이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계획 없이 그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공할 이유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그냥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뭐 되겠네. 이건 안 됩니다. 계획이라는 게 달리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하여간 뭐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계획을 잘 해보겠습니다. 세우셔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지역에 내놓은 또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그 화전민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는 그 공동체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지금 원래 그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거기에 그 저희 군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중에 그동안 이제 약간 좀 그 속도가 늦었던 게 그 부분 이제 그쪽에 이제 그 공동체를 지어야 되는데 그 부지 협의가 일부 좀 지연이 돼가지고 좀 계획을 변경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그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그 건물 안을 가져왔는데 지금 지금 그대로 추진을 지금 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예. 그래 지금 그 어느 정도 설계가 되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또 같이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주 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그 건물 계획안을 가져왔거든요. 계획안을 가져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자, 이 안이 나느냐 저 안이 나느냐 해서 두 가지 안 중에서 한 가지 안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이 확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부분은 화계에서 그 하동읍까지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자전거 도로를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공모 계획대로 일단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요. 하여튼 하동읍에서 화계까지 그 자전거 도로는 제가 뭐 다른 사업이 또 있는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 공모 신청했던 그 사업 내용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가고요. 혹시 나중에 혹시 그 다른 사업이 있어서 혹시 화계에서 하동읍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찾아서 한번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그 다름이 아니라 아까 그 자전거 그 도로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1.1km 자전거 도로 연결하는 거랑 저 아트전기 공유 자전거 20대랑은 별개예요, 아니면 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연결이 되면은 제가 우려하는 바는 광양은 그 예를 들면은 그 대중교통이 여기 다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리 있죠. 저희는 시가지에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다합이나 우리 뭐 매화꽃 필 때 여기 참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예, 예, 많이 막힐 때 그 사람들도 대중교통으로 와서 걸어서 간단 말이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타고 가게 되면은 그럼 자전거가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아까 내 말은 자전거가 도를 넘어가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그 브랜드화 사업은 그 자전거 위치가 파악이 되게끔 돼 있는 GPS가 그런 있어서 자전거. 넘어가지 예, 예.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전거가 어디에 아니 있는지 그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말했을 때는 하동 국민의 내 어떤 그 지뢰 그거를 하려고 이걸 했는데 얘가 도를 넘어가서 사고가 난다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우리가 도를 혹시 거기 가서 버리고 오는 사람 있으면 우리 도에 관용차가 가가지고 그 자전거를 들고 올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철저하게 한번 사전에 준비를, 금액이 크진 않아요. 근데 그런 너무 허술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제가 염려가 돼서, 과장님 물론 너무너무 큰 일들이 많으셔서 힘드실 텐데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하동 국민한테 보다 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쪽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